내가 네 다리를 고쳐줄게. 세계 최고의 의사들도 포기했어. 내가 네 다리를 고쳐줄게. 5조 원 재산을 가진 대기업 회장의 저택 거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12살 소녀가 휠체어에 앉은 10살 소년 앞에 무릎을 꿇고 이런 선언을 한 것이죠. 세계 최고 의사들도 포기했어. 성민호 회장의 차가운 비웃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소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죠.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소녀가 정말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밝혀질 충격적인 진실이 모든 이의 인생을 뒤바꿔 놓을 거라는 사실을. 과연 이 소녀는 어떻게 의학계가 포기한 아이를 다시 걷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저택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댓글로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야기는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 달 전 가을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이미성과 딸 서우가 대기업 회장 저택의 청소원으로 취업했죠. 현관문이 열렸을 때 50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박비서 실장이었죠. 김미선 씨 맞으시죠? 들어오세요. 저택은 상상 이상으로 컸습니다. 회장님은 지금 해외 출장 중이십니다. 보통 서너 달씩 체류하십니다. 박비서의 대답엔 알 수 없는 한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던 중 서우는 한 방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도련님 방입니다. 들어가지 마세요. 박비서의 목소리가 단호했지만 눈빛은 슬펐습니다. 그날 저녁 서우는 정원에서 휠체어에 앉은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안녕? 나 김서우. 오늘부터 여기서 일하는 아줌마 딸이야. 성지율 10살. 나보다 2살 어리네. 친구하자. 다리도 못 움직이는데 친구해 뭐해? 지율이가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두 다리였죠. 그때 우아해 보이는 여자 최수미가 다가왔습니다. 지율아, 약 먹을 시간이야. 새 청소원 분 딸이구나? 나는 지율이 엄마야. 아니야. 내 엄마 아니야. 지율이가 소리쳤습니다. 수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우는 지율이 방 청소를 도왔습니다. 전국 육상대회 금메달이 가득했죠. 와, 엄청 잘 뛰었구나. 만지지 마. 이제 못 뛰는데 무슨 소용이야. 지율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가 그날 대회 나가지 말라고 했었어. 예감이 안 좋다고. 그런데? 엄마는 괜찮다고 했어. 나를 믿는다고. 그래서 나갔어. 대회 끝나고 엄마 차 타고 오다가 사고 났어. 지율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아빠는 사고 후에 날 단 한 번도 보지 않았어. 병원에 와도 나를 안 봤어. 엄마 장례식에도 안 왔어. 서우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나 때문에 창피한가 봐. 내가 아빠 말 안 들어서 이렇게 됐잖아. 그럴 리 없어. 아니야. 아빠가 날 미워하는 거 당연해. 서우는 지율이의 손을 꼭 잡았죠. 지율아, 절대 그렇지 않을 거야. 그 순간 복도에서 박비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돌아오셨습니다. 성민호가 넉 달 만에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성민호가 들어섰습니다. 그의 모습은 성공한 사업가 그 자체였지만 얼굴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박비서가 짐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휠체어 소리가 들렸죠. 아빠, 지율이의 작은 목소리. 민호의 몸이 굳었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지만 지율이의 눈을 보지 않았습니다. 잘 지냈니?
민호의 목소리는 어색했습니다. 여전히 지우리를 보지 않았죠. 여보, 돌아오셨어요? 수미가 계단을 내려오며 화사하게 웃었습니다. 힘드셨죠? 제가 방에 따뜻한 물 준비해뒀어요. 수미가 민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2층으로 올라갔죠. 단 한 번도 지우리를 제대로 보지 않은 채 지우리는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작은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숨어 있던 서우가 다가갔습니다. 가줘. 혼자 있고 싶어. 그날 밤 저녁 식사. 넓은 식탁에 민호, 수미, 지우리가 앉았습니다. 회사는 잘 돌아가고 있어요. 오빠랑 동생이 많이 도와주고 있고요. 수미가 밝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만 끄덕였죠. 지유라, 학교는 어때? 수미가 물었지만 지우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율아, 엄마가 물어보잖아. 내 엄마 아니라니까. 지우리의 차가운 대답에 식탁이 얼어붙었습니다. 민호가 처음으로 지우리 쪽을 봤죠. 하지만 여전히 눈은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지율아, 수미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아빠는 내 편도 아니잖아. 지우리가 방으로 갔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지유리가 아직 어려서 그래요. 수미가 부드럽게 말했지만 그녀의 눈엔 알 수 없는 빛이 스쳤습니다. 그날 밤 서우는 지우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빠가 날 정말 미워하나 봐. 그렇지 않을 거야. 그럼 왜 내 눈도 안 마주쳐줘? 지우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아빠 말 안 들어서 이렇게 됐잖아. 아빠 가지 말랬는데. 서우는 지우리 옆에 앉았습니다. 지유라, 어른들은 복잡해. 내가 봤을 때 아저씨 눈빛은 미워하는 게 아니었어. 그래도 아빠는 이제 날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서우는 지우리의 손을 꼭 잡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를 꼭 다시 걷게 해주겠어. 다음 날 아침 서우가 지우리 방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자 지우리는 밤새 울었는지 눈이 붓고 빨갰죠. 지유라, 나랑 정원 나가자. 바람 쐬면 좋잖아. 서우가 휠체어를 밀어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지유라, 다리 한번 만져봐도 돼? 서우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우리가 놀랐습니다. 왜? 안 돼? 괜찮아. 서우가 조심스럽게 지우리의 다리를 만졌습니다. 무릎, 종아리, 발목. 하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지우리는 무표정하게 지켜봤죠. 아무 느낌도 없어? 응, 의사들이 신경이 완전히 끊어졌대. 서우는 손을 지우리 다리에 올린 채 물었습니다. 지유라, 나한테 엄마 이야기 좀 해줄래? 엄마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항상 웃었고 나를 믿어줬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우의 손에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죠. 지우리의 발가락이 아주 조금 움직인 것입니다. 어? 지금. 서우는 확신했습니다. 엄마 이야기를 할 때 분명히 반응이 있었어요. 사고 나기 전날도? 응, 아빠는 예감이 안 좋다고 대회 가지 말랬어. 근데 엄마는 나를 믿는다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해야 한다고. 지우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서우는 다시 느꼈습니다. 지우리의 다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나 때문에 엄마가. 아니야, 지유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때 최수미가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지유라, 약 먹을 시간이야. 서우야, 엄마 일 도와드려야지. 수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명령조였습니다. 서우가 일어서려는데 누나, 나중에 또 와줘. 그럼. 저녁 무렵 서우는 부엌에서 박비서를 만났습니다. 지유리 사고 어떻게 난 거예요? 박비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2년 전 육상대회 끝나고 돌아오다가 차 사고가 났어. 부인이 운전하셨는데 경찰 조사 결과는 브레이크 결함이었어. 원인은 알 수 없다고 하더군. 서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브레이크 결함이요? 그래, 근데 그 차는 전날에 정비를 받았는데
뭐, 조사 결과가 그렇다는데 내가 뭐라 할 수 있겠어. 박 비서의 목소리에 의문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우야, 내가 지율이한테 잘해주는 건 고마워. 그 아이에겐 내가 필요해. 박 비서가 떠나고 서우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 서우는 아빠가 남긴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아빠는 물리치료사였고 이 수첩엔 재활에 대한 모든 게 적혀 있었죠. 마음이 포기하면 몸도 포기한다. 하지만 마음이 열리면 몸도 따라온다. 아빠의 글씨였습니다. 서우는 다짐했습니다. 지율아, 엄마 이야기를 할 때 내 다리가 움직였어. 내 마음은 아직 살아있어. 내가 널 꼭 다시 걷게 해줄게. 다음 날부터 서우는 매일 지율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원에서, 방에서, 그리고 항상 같은 패턴이 반복됐죠. 서우가 물으면 지율이는 이야기했습니다. 엄마의 웃음소리, 엄마가 해준 음식, 엄마와 함께 달렸던 운동장. 그리고 그때마다 지율이의 발가락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누나 신기해. 엄마 생각하면 기분이 좀 나아지는 것 같아. 서우는 조심스럽게 지율이의 다리를 마사지했습니다. 아빠의 수첩에 있던 대로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우가 지율이 방에서 나오는데 최수미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서우야, 요즘 지율이랑 많이 노는구나. 네, 지율이가 외로워하는 것 같아서요. 고마워. 근데 너무 오래 있으면 지율이가 피곤하니까 적당히 해. 수미의 미소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서우야, 의사들도 포기했는데 지율이한테 괜한 희망 주지 마. 서우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비서가 서우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서우야, 내가 지율이 다리에 뭔가 발견한 거 있니? 서우가 놀라서 박 비서를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도련님 얼굴이 많이 밝아지셨더라고. 서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발가락이. 엄마 이야기를 할 때마다 조금씩 움직여요. 박 비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마음이에요. 맞아. 회장님과 도련님 사이에 뭔가 풀리지 않은 게 있어. 그게 도련님을 묶어두고 있는 거야. 박 비서가 서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회장님은 도련님을 미워하는 게 아니야. 너무 미안해서 볼 수가 없는 거지. 아저씨도 도와주실 거예요? 그럼 최수미는 내가 지켜볼 테니 내가 하는 일 계속해. 박 비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날 밤 서우는 또 지율이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율아, 엄마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 지율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열심히 뛰어야 해 라고 했어. 아빠가 자랑스러워 하실 만큼. 바로 그 순간 지율이의 발가락이 전보다 더 크게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지율이도 느꼈죠. 누나, 지금 뭔가 발가락이 간지러운 것 같아. 서우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지율아, 내 다리가 깨어나고 있어. 지율이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2년 만에 처음 느낀 희망이었죠. 그날 밤 지율이가 꿈을 꿨습니다. 아니, 기억이었죠. 지율아, 브레이크가 안 들어. 엄마의 다급한 목소리, 꽉 움켜진 핸들. 그리고 바로 어제 최 차장한테 정비를 맡겼는데, 그리고는 쾅하고 부딪히는 소리. 누나, 지율이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서우가 황급히 달려왔죠. 지율아, 괜찮아? 누나, 기억이 났어. 사고 날 때 엄마가 브레이크가 안 된다고 했어. 그리고 최 차장한테 정비 맡겼다고. 서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최 차장. 다음 날 아침 서우는 박 비서를 찾아갔습니다. 아저씨, 최 차장이라는 사람 아세요? 박 비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 갑자기? 지율이가 기억해냈어요. 사고 날 때 엄마가 최 차장한테 정비 맡겼다고 했대요. 박 비서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우야, 나 따라와.
박 비서는 서울을 사무실로 데려가 문을 잠갔습니다. 최 차장, 지금의 최수미야. 네? 2년 전에 최수미는 회장님 회사 비서실 차장이었어. 내 부하였지. 서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최수미 아줌마가 차를? 그때 최 차장이 부인차 정비를 자청했어. 친절한 곳을 안다며. 왜요? 최 차장은 회장님을 좋아했거든. 부인이 살아계실 때부터 집착에 가까웠지. 박 비서의 말에 서우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런데 왜 결혼을 허락하셨어요? 회장님이 너무 힘들어 하셨어. 최 차장이 그때 옆에서 잘 보필했지. 나는 반대했어. 근데 회장님이 듣지 않으셨어. 그럼 사고가. 확실한 증거는 없어. 근데 최수미 행동을 보면 뭔가 숨기는 게 분명해. 최근에 오빠랑 남동생을 회사에 입사시켰어. 그리고 회사 자금이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어.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실장님,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최수미의 목소리였습니다. 박 비서와 서우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죠. 지금 가겠습니다. 박 비서가 서우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조심해. 저 여자 눈치가 빨라. 절대 티 내지 마. 서우가 문을 열고 나가자 최수미가 서 있었습니다. 서우야, 여기서 뭐 해? 아, 그냥 청소 방법 여쭤봤어요. 그래? 엄마 일 도와드려야지. 수미의 미소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서우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우는 아빠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 그리고 마음이 치유되면 몸도 치유된다. 지율아, 내 기억이 돌아오고 있어. 진실도 곧 드러날 거야. 일주일 후 민호가 또 해외 출장을 떠나려 했습니다. 여보, 이번엔 언제 돌아오세요? 수미가 물었습니다. 석 달쯤. 그때 휠체어 소리가 들렸죠. 지율이었습니다. 아빠, 민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돌아보지 않았죠. 잘 지내라. 민호는 그대로 차에 올라탔습니다. 단 한 번도 아들을 보지 않은 채 지율이는 그 자리에서 흐느꼈습니다. 서우가 달려가 지율이를 안았죠. 그 모습을 2층에서 지켜보던 최수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밤 서우는 민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회장님, 지율이는 회장님이 자신을 미워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회장님은 미워하는 게 아니라 미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발 한 번만 지율이 눈을 똑바로 봐주세요. 며칠 후 수미가 서우를 불렀습니다. 지율이 다리 고치겠다고 했지? 네, 의사들도 포기했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괜한 희망 주지 마. 하지만 분명히 반응이. 너희 모녀가 이 집에 온 건 청소하려고 온 거야. 지율한테 신경 꺼. 서우는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으론 더 강하게 다짐했죠. 다음 날 서우는 지율이와 정원에 있었습니다. 지율아, 엄마 마지막 말 기억나? 응. 열심히 뛰어야 해. 아빠가 자랑스러워 하실 만큼. 바로 그 순간 지율이의 발이 크게 떨렸습니다. 이번엔 발목까지 움직였죠. 누나, 발목이 움직였어. 정말? 응, 느껴져. 서우가 지율이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죠. 지율아, 고지야. 곧 넌 다시 뛸 수 있어. 그 모습을 창문 너머로 지켜보던 수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급히 전화를 걸었죠. 오빠, 큰일 났어. 그 애가 정말로 나아지고 있어. 전화 너머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계획을 앞당겨야겠네? 애가 완전히 회복하기 전에. 수미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노려봤습니다. 그녀의 눈엔 광기가 서려 있었죠. 한편 해외에 있던 민호는 서우의 편지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죠.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지율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일주일 후 박 비서가 서울을 급히 불렀습니다. 서우야, 찾았어. 뭘요? 2년 전 정비 기록. 최수미가 차를 남동생한테 맡겼어. 박 비서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최민식, 당시 정비소 직원이었어. 그래서 브레이크를 교묘하게 조작했어. 경찰 조사에서도 빠져나갈 수 있게. 증거가 있나요? 정비소 CCTV를 포렌식으로 복원했어. 최민식이 브레이크 라인을 만지는 장면이 나왔어. 서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이제 회장님께 보고해야 해. 그리고 경찰에. 그날 밤 긴급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민호가 급히 귀국했죠. 무슨 일이십니까, 박 실장? 수미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박 비서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회장님, 2년 전 사고는 단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최수미 씨 남동생 최민식이 브레이크를 조작했습니다. 포렌식으로 복원한 CCTV 증거가 있습니다. 뭐라고? 민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미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최수미가 회장님 회사 자금 55억을 오빠 최대식과 함께 빼돌렸습니다. 박 비서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민호가 수미를 노려봤습니다. 왜 그랬어?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내 아내를, 내 아들을? 수미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광기 어린 웃음이었죠. 왜? 당신 정말 몰랐어? 수미가 민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 마음을, 내 눈빛을 알고서 당신도 친절하게 대했던 거 아니었어. 나보고 유능하다며. 끝까지 회사와 함께 해달라며. 뭐? 그 소린 당신과 함께 해달라는 말 아니었어. 난 그 눈빛을 믿었어. 나를 원하고 있다고. 3년 동안 당신 옆에서 일하면서 확신했어. 수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근데 당신은 그 여자만 봤잖아. 나는 안 보이고 그 여자만. 수미야? 그래서 그 여자를 없애기로 했어. 그리고 그 여자를 빼닮은 그 아들까지도. 수미가 지우리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그러면 당신도 당신 재산도 모두 내 것이 되는 거잖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미친. 민호는 참지 못하고 수미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그때 지우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마지막에 최 차장 얘기했어. 나 기억해. 민호가 처음으로 지우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의 눈을 마주친 거죠. 지우라, 아빠는 날 미워했던 거 아니야? 민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뭔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수미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젠 다 틀려먹었어. 다 망했어. 그 순간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박 비서가 미리 신고해 놓았던 거죠. 최수미 씨, 살인 미수와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미가 끌려가며 마지막으로 민호를 봤습니다. 당신은 원래 내 거였어야 했어. 경찰이 최수미를 데려가고 난 후 거실엔 민호와 지율이 2년 만에 처음으로 눈을 마주한 부자는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죠. 아빠, 지율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는 정말 날 미워한 거 아니었어? 민호의 무릎을 꿇더니 바닥에 엎드려 울었죠. 미워? 아니야.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내가 괜한 말을 해서 사고가 난 것 같았어. 내 손을 붙잡고서라도 막았어야 했는데. 민호가 바닥을 치며 흐느꼈습니다. 난 너무 미안해서 네 눈을 볼 수가 없었어. 미안해, 지율아. 지율이는 울고 있는 아빠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빠를 위해 나는 일어서야 해. 지율이가 휠체어 팔걸이를 잡고 온 힘을 다해 몸을 일으켰죠. 바스락. 마루를 딛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드니 그의 눈앞에 작은 지율이의 발이 있었습니다. 지율아. 민호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율이가 서 있었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하지만
분명히 서 있었죠. 아빠, 지우리가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지율아, 천천히. 민호가 팔을 벌렸습니다. 지우리가 아빠를 향해 걸어갔죠. 5걸음, 6걸음. 마침내 지우리가 아빠 품에 안겼습니다. 아빠 나 걸을 수 있어. 민호가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래, 그래. 아빠가 이제 다 볼 거야. 너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부자가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2년 만에 진짜 화해였죠. 1년 후 환호성이 울리는 육상 경기장. 지우리가 결승선을 1등으로 통과했죠. 관중석에서 민호가 벌떡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잘했어, 지율아. 그 옆엔 서우도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한 가족이었죠. 경기가 끝나고 지우리가 달려왔습니다. 아빠 봤어? 그럼 다 봤지. 우리 아들 최고야. 민호가 지우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서우 누나도 고마워. 누나 없었으면 못했어. 네가 1년 동안 열심히 한 덕분이지. 서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호가 서우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고맙다, 서우야. 네가 아니었음 우린 영영 만나지 못했을 거야. 저녁 노을이 경기장을 물들였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죠. 가족은 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기적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닫힌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